네, 4월에 발표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물량 30만 가구 중에서 3만 가구 정도를 먼저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개월수에 따라서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지역별로 사전 청약 접수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천의 계양지구가 이제 1,100호, 1,100가구 정도를 먼저 사전 청약을 7월 달에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들의 진행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천 지역 같은 경우도 주암지구가 현재 변경이 돼서 조금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제로 지정이 취소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000가구 또 1,300가구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에 토지를 확보해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고 다양할 테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걸 가장 원할 겁니다. 그 지역이 발전되는 부분,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뭐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특히 이제 공적인 주택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역적인 여건들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발표가 됐던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24곳의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울 노원구라든가 태릉, 그다음에 실제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인근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현재 공공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이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또한 현재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공급에 대해서 실제 너무 공적인 성향을 띠고 공공주택으로만 방향을 일본도로 가다 보니 계속 민간 참여를 끌어들여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첫 지구 계획 승인된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4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전 청약 3만 호 정도 되고요. 7월 달에 4,400, 10월 달에 9,100, 11월 달에 4,000, 12월 달에 12,700가구 정도 돼서 총 3만 가구를 이제 진행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과정을 봤을 때는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그다음에 사전 청약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 지구 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7월 달부터 진행되고 승인부터 착공, 본청약까지 쭉쭉 진행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로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입지 및 물량을 보시게 되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눴을 때 말씀드린 대로 1차, 현재 인천 계양부터 남양주, 성남, 의왕, 위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차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군포라든가 의왕, 그다음에 부천, 인천, 파주 이런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지역에 있는 뭐 하남, 시흥, 양주, 과천, 주암 이런 같은 거 들어가 있긴 한데 변동 사항이 이제 과천, 주암 쪽에 생긴 거고요. 지금 현재 4차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남양주라든가 시흥, 안산 쪽으로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수도권 서울 경계로 해서 한 5km에서 10km 안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사전 청약이라든가 본청약에 들어가서 물량이 공급이 되기만 한다면 서울의 집값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 공급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뭐 기간 안에 안 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어느 때까지는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물량 공급에 대한 희망이 걸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극을 좀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전제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공급이 확실하게 된다는 조건 안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천 계양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사전 청약으로 1,100호가 조기 공급이 됩니다. 뭐 판교 1.7배 규모의 일자리 용지라든가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과천은 문제가 생긴 거는 실제로 베드타운으로 전략하는 게 싫다. 자족 기능을 만드는 자족 도시를 만들어서 업무타운과 일자리 여러 가지를 또 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계양이라든가 남양주 진접부터 해서 현재 사전 청약 시행 계획된 부분들이 이제 부천부터 고양, 창릉, 남양주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000가구 정도 됩니다. 17,000가구 정도를 이제 사전 청약을 일단은 진행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중에 17,000가구 중에서 35%가 6,000가구 정도가 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공공임대주택, 통합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임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고요.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2,800가구 정도 6개 블록 해서 1,050호가 7월 사전 청약 조기 공급이 된다는 내용이 이제 이게 바로 인천 계양지구죠. 공공분양주택.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 해당 지역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조건만 맞으신다면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전청약 추진 계획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7월 달에 사전청약하고 조선공사 착공이 언제냐? 내년입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본청약이 내후년. 본청약 때까지만 현재 제 무주택자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2025년도 최초 입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딱 반씩. 신혼희망타운 비율이 보통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청년까지 합치게 되면 50%가 넘죠. 그래서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이 같이 이제 섞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인천 계양신도시의 개요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면적이 1.1배, 100만 평 정도. 계양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총 세대수는 17,000가구 정도 됩니다. 공공주택단지가 27개, 그리고 인구는 38,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녹지율이 27%, 자족 기능이 이제 22%인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1.7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체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기업체들의 이제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얼마나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교통 여건도 굉장히 개선이 필요하고요. 학교는 실제적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이 돼야겠죠.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현재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토지 이용 계획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택 공급배 토지 이용 계획에 주거 기능 25%, 자족이 22%, 녹지가 27%, 공공시설 용지가 현재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공주택단지 27개 블록 중에서 단독주택과 민간주택의 47.7%, 공공주택이 51.4%, 거의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지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그다음에 현재 민간주택, 그다음에 민간임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뭐 언제 어느 때 또 공급이 될 수 있을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확정됐다, 꼭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망 개선 사업 진행돼야죠. 교통망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교통 지옥이 되게 되면 택지만 조성해놓고 교통 지옥 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용인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 계양지구 뭐 대중교통부터 SBRT부터 해서 대중교통 운영자금부터 김포공항부터 현재 실제로 뭐 전철역과 연결된 부분들 역사 주변 활성화 이런 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지구 SBRT부터 해서 청락 강서까지 연결되는 부분, 도로교통부터 해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부분 또 신설하거나 아니면 또 개량해서 좀 늘리거나 또 도로교통망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충을 더 많이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계획대로 2025년도에 이제 택지 분양이 시작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입주가 2027년도부터 진행된다 치면 그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입주가 되고 나중에 후 교통망 개선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 처음에 입주한 세대들은 굉장히 교통망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양 입주, 그래서 이제 계양지구에 이제 신청을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봤을 때는 특별 공급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뭐 현재 다자녀라든가 뭐 이런 형태, 기타는 이제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보훈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타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공급분야 신혼부부가 30%, 생애 최초가 25%, 5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이제 들어가 있다 한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15%가 일반 공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약 조건은 아무래도 그 청약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현재 LH 공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실제적인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의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서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서 소득자산, 소득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당첨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나 또는 세대 구성원이 이제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주택 분양이나 주택 건설지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불충족했을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보통 2년이죠. 현재 실제로 우선 공급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택지에 또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또 포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청약 신청 같은 경우도 사전청약 신청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본청약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자는 언제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고 또 현재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미 틀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지 확보입니다.
이 주택 용지부터 해서 현재 이 토지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과천지구뿐만 아니라 과천지구가 현재 취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의 주암지구 같은 경우도 취소가 돼서 서울 인근에 있는 서울 주변에 있는 현재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됐던 내용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당분간은 실제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어떤 조건이 맞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청약 조건에 맞추어서 한번 본청약이라든가 이런 데 도전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